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이제 결국 출발했는데요. 뭐 하도 몇 개월 동안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누구죠? 일단 고위공직자로 분류가 예. 되고 있는 뭐 생각해보시면 당장 떠오르는 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뭐 총리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이 정부직 장관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상급 이상이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상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오해할 수가 예. 있는데 상급 중에서도 국세청이라든가 뭐 국정원과 같이 좀 특수하게 권력기관이요. 분류가 되는 것들 이른바. 아주 예. 공직자로서의 연결성이 더 요구되는 곳들의 상급 이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서들 같은 경우,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만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직계 가족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 법원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들을 그 수사 예.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말씀드린 검찰, 경찰, 법원 같은 경우는 공소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몇 번 강조했지만 이 가장 큰 의미는 그 중에 검찰의 기소 독점을 분리하는 예. 그 기소 독점하는 권한을 검찰 외에 다른 기관이 갖게 됐다는 거. 근데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예. 아니 검찰의 권한을 그렇게 보면 약화시키는 게 예. 이 검찰 개혁의 취지라고 하면서 왜 공수처는 그렇게 기소권을 예. 동시에 줘서 힘을 예. 막강하게 했냐라는 비판하는데 이거는 온당하지 못한 게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은요 제한됩니다. 예. 검찰, 법원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들 예. 이 대상을 왜 잡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검찰이 기사권을 다 가져가 있다 보니까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예.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겠다고 해서 그 세 직역에 대해서만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뭐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옥상옥이다. 예. 이런 비판은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때 검찰의 범죄가 발생했을 네. 때 이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도 검찰이 봐주려고 그러면 봐줄 수가 있는 상태를 막기 위한 어떤 기소권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검찰이 검찰을 수사를 해서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예.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하고 법원에 관해서는 이 공수처가 기소를 하겠다.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우려는 야당 수사에 초점을 그러니까 집권 쪽에 집권 여당 쪽이나 집권하는 세력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집권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을 결국에는 여당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석체 고위공직자 대상 정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을 겨냥해서 공수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 자체가 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 대상 자체가 여당이 절대적으로 많은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사건을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봐줄라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 뺏어와서 덮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예.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모든 범죄를 다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불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검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예. 심지어 관련 사건 중에서 공수처로 이관해 왔다가 불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다시 대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도 넘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가 임의로 이 불기소를 했다 하면 그거를 대검에서 다시 검토해봐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되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수사 중간에 뭐를 뺏어온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와중에 고위공직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바로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는 원칙적인 관할을 공수처가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을 정하는 거죠. 관할에 있어서 이 범죄의 대상 일정 부분을 공수처에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원래부터 공수처가 해야 될 부분들을 통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인력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건의 성격상 비춰봐서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에서 다른 이미 진행 중인 것과 같이 마무리 짓는 게 낫다라고 하면 여전히 또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물론 공수처법이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의 어떤 비판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뭐 오해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고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범죄를 뭐 예. 다 불기소한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조차도 그런 예. 지적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 전에 보셨지만 같이 택배 노동자요. 네. 일단은 좀 어떤
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인 분류 작업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분류 예. 작업이죠. 그게 각자의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지금 택배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들이 운송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차에 실린 것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라는 네. 취지가 됐는데 이게 택배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물량이 많지도 않았었고 네.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산업이지 그게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의 어떤 네. 일의 분야가 돼버리는 사실상 건데. 예. 하루 중에서 오전까지는 분류 작업하는데 시간을 예. 다 쏟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전혀 못 받았던 예.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일을 하고도 이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분류 작업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택배 회사에서 전담 그 작업하는 분들을 구성을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어서 이제 글자 그대로 배송하는 것만 택배 기사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걱정 중에 하나는 분류 작업하는 시간을 빼고 이 나르기만 한데 일하는 시간이 줄으니까 어떤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제 그게 결국 어떤 부분을 막기 위한 거냐면 곧 이제 설도 다가옵니다만 물량이 많이 폭주했을 때 또 어떤 택배 회사라든가 쇼핑몰 같은 데서 어떤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굉장히 빠른 배송 같은 네. 것들을 이제 예.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책임을 전부 택배 기사분들한테 넘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좀 막자라는 취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줄어들 수가 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택배 비용도 어느 정도 인상을 예. 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인상 시점과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또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요. 택배 비용을 인상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일 같은데 노동 환경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그러면 그 인상된 비용은 소비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소비자도 예. 어느 정도는 인상하는 것을 감내는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예. 부분도 있고 이게 그냥 한 회사에서만 책임자가 아니라 일종의 주변의 대리점이라고 해서 모으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지나치게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소비자들 역시도 저도 택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 값싸고 편하다는 게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값비싼 걸 원하는 건 뭐 당연한 어떤 인지상정이겠지만 조금 늦어도 어떤 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좀 참아줄 줄 아는 어떤 정서 예.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빠르지 사람이 않았나. 움직이는 건데 기계가 지금 움직이는 거면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빠른 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분명히 뭐 사회적 합의로 좀 네. 공감을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발걸음이 이제 발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예. 나가기가. 그리고 택배비가 인상될 때 합리적인 어떤 그 인상분에 대한 배분 이것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또 몽땅 전가되지 않는 방향에서 그렇죠. 그 책임을 또 소비자에게만 전부 예. 돌리면 그것도 불공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또 그럼 사회적 합의에 또 예. 장애가 될 것이고요. 네. 그 쇼트랙 다른 얘기인데요. 그 판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심석희 선수가 이 굉장히 심석희 선수죠. 예, 심석희 선수가 빙상계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본인을 운동을 맡아 전담하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의존해왔던 코치로부터 수년간 이제 그 판결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 성폭행의 예.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 선수촌 내에서 3년 동안 30차례 가량의 성범죄 예.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20년을 구형을 했고 이 조재범 가해자 조재범은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네. 것들이 허위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면서 유죄로 인정해서 10년 6개월에 10년 6개월이요. 예.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거의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말 오랜 세월을 그런 어떤 그루밍 범죄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코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선수 지도를 맡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주 절대적인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루밍이란 용어가 다른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뭐 별도로 폭력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의존 관계가 예.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 의존 관계를 아주 악용해가지고. 안 좋은 예. 쪽으로 악용을 했던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